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최신 과학 이슈들을 베스트 7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과학 뉴스 사이언스톡의 유시안입니다. 어떤 핫한 뉴스들이 한 주를 뜨겁게 달궜을지 이슈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요, 만능 편의점, 그리고 엣지의 배신? 50만 원 진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인지 7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7위, 저유가 직격탄, 휘청 있는 셰일 오일. 셰일 오일은 말 그대로 셰일층에 갇혀있는 원유를 말합니다. 일반 오일에 비해 채굴 단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거의 생산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시추 기술을 개발하고 셰일 생산이 가속화됐고요.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셰일 오일이 최근 위기를 맞았는데요. 10개월째 추락하던 유가가 4거래일 연속 반등했습니다. 지난 14일 공개된 미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이 유가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네요. 미 에너지 정보청은 5월 셰일 오일 생산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년 새 반토막난 유가로 셰일 오일의 채산성이 낮아져서 폐쇄되는 유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셰일 오일 열풍은 5월을 고비로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과연 위기를 맞은 셰일 오일이 그 고비를 맞을지 아니면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면서 재가동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6위, 스마트폰 때문에 우체통도 구조조정?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본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 정원을 1000여 명 줄인 건데요. 우편 물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우체통, 손편지의 추억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5위, 배터리 교체까지? 만능 편의점. 전국 편의점 2만 5천여 시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점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C사의 편의점 일부 점포에서는요, 다음 달부터 방전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휴대전화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비자가 방전된 배터리를 가져오면 휴대전화 기종과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충전하는 동안 수십 분씩 기다려야 했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외출 중 급하게 과제를 프린트 뽑거나 주민등록 등본을 팩스로 보내야 할 때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서울과 대전 대학가 G사 편의점들이 문서를 편집해서 출력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S사의 편의점들은요, 미팅룸과 안마의자를 갖춘 도시락 카페로 일반 점포보다 6배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로 불황 속에서도 높은 매출 성장률을 올리고 있는 만능 편의점들. 소비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이들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위, 활처럼 휘어지는 갤럭시 S6 엣지 논란. 갤럭시 S6 엣지로 국내 시장에 화려하게 컴백한 삼성전자. 하지만 출시 전부터 쉽게 휘어지는 S6 엣지의 밴드게이트 논란에 휩싸였었죠. 이에 상반된 실험 영상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CNN이 미국의 스마트폰 수리업체 스퀘어 트레이드의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6 엣지와 아이폰 6 플러스의 내구성 실험 결과 엣지는 68kg가량의 압력에 활처럼 휘어지면서 작동이 멈췄고요. 아이폰은 81kg의 압력에서 갤럭시와 비슷하게 파손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실험이 일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힘든 과도한 하중으로 의도성을 가진 실험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네티즌들의 상반된 실험 영상도 눈길을 확 끌었죠. 한 이용자는 갤럭시 S6 엣지를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액정이 망가지고 형태가 일그러졌지만 휴대폰은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또
삼성전자도 공식 블로그에 갤럭시 S6와 엣지의 내구성 실험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화 유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넷 중독 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인터넷을 못하면 불안초조하다? 인터넷 과다 사용이 학교 지각, 업무 부주의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혹시 해당되신다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에 정부가 두 손 걷고 나섰습니다. 중독 증세가 심각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요,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합의해서 스마트폰 이용 실천 규칙을 제정하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위, 성완종 메모 필적 감정 결과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13일 성 전 회장의 공식 수사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과 대선 기간에 유력 정치인 4명에게 8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죠. 특히나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메모, 일명 성완종 리스트의 필적 감정 결과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필적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지죠. 입체 현미경과 자외선 현미경, 그리고 확대 투영기 등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서 필적 위에 덧칠이 있는지, 회계 삐침 상태, 피랍 등 모든 습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의 문무일 검사장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해 메모가 성 전 회장 본인의 것으로 사실상 파악이 됐습니다. 특수팀은 공소시효 등 법리를 검토한 뒤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171위로 전 세계 국가 중 미세먼지 환경지수 최하위를 기록,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주범으로 중국발 오염물질이 꼽혀왔는데요. 이런 예상과 달리 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1위, 유해 미세먼지 주범, 무더기 적발. 유해한 미세먼지를 고의로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한 가구 공장,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을 여과 없이 외부로 배출합니다. 몰래 연결한 별도의 배관으로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오염물질을 희석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요 인근에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옆에 그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공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소리 없이 상당히 위해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한 공장 21곳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요즘 지하철 타면은요, 모든 분들 휴대전화는 들고 계신데 책 읽는 분 잘 못 본 것 같으시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죠. 이번 봄에는 좋은 책 한 권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사이언스톡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